저는 62세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본인답게 행동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내가 미쳤던 거겠죠. 내가 알았다면 결코 다시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체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 사실을 모르고 앞으로 다시 결혼한다면 99.9%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스토리를 보려면 클릭하세요. 무료로 등록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가입을 클릭하고 오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 출신입니다. 김영숙이 참석했습니다. 나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 보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친 모양이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7년 전이 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나는 여기를 떠났다.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남편과 저는 식당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두 아들은 20년 이상 회사를 관리해왔습니다. 대학 및 유학. 저는 이전에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은 계속 잘 되었습니다.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제 큰아들과 그의 아내가 작년에 저에게 식당을 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청소를 끝냈어요. 이제 엄마는 편히 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쇼핑하고 매장을 청소하세요.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으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걷고 노래하는 법을 배웠어요. 회의에서도요. 우리는 나가서 바쁘게 지내야 해요. 자유. 나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가 지자 황폐함을 느꼈습니다. 불편한. 정말 짜증나. TV를 켜두었는데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내 숨과 내 숨. 아들은 2명뿐인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입니다. 나는 내 삶으로 바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당신을 봅니다. 더 읽어보기. 정말 짜증나. 나는 어머니께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는 바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어느 날 노래 학원에 갔는데 친구가 내가 영숙이를 꺼냈다고 해서 영숙이와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됐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지만 처음에는 아니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잠에서 뒤척이는 모습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작년의 소개로 그를 만났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살 때의 공무원 초상부터 현재까지의 초상까지. 세심하고 예의 바르게. 영숙 씨, 제가 봤다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럽네요. 하지만 왜 우리가 만난 순간부터 일이 잘못되었을까? 나는 그에게 끌리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고무적인 말은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 기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바꿀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제는 저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가슴이 아프더라도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특히 돈이 있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용 선생님, 저는 첫 만남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사러 매번 여기에 옵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고 근처에서 좋은 식당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숙 씨가 식당 주인이라서 그곳에 갔어요. 당신이 까다로운 식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찾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이언 드래곤. 귀하의 사려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이 좋아요. 이미 어두워진 뒤에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가지 물건을 모아두었습니다. 영석 기간은 걱정하지 마세요. 연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나는 평생 영주권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2달간 만났을 때부터 철용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대화가 너무 좋아서 모르겠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영숙이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영숙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철용의 진심 어린 고백이 나를 감동시켰다. 엄마, 나의 마음도 녹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깨우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공무원인지 아닌지 조사했습니다. 공무원들과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 전남친을 왜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을까?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부 아는 건 아닙니다. 아들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걱정이 되나요? 알겠어요. 엄마,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돈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도 비행기를 타고 계셨고 그날 밤 나는 막내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웹사이트.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이곳에 왔습니다. 네, 엄마. 저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해요?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는 식사를 하면서 2사람을 가리킨 뒤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아이에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모든 게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도 슬프네요. 나는 그것을 해냈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막는 거야? 큰 며느리는 어머니를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잠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만나러 가시는데 제발 가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것 같은 거지만 철용 선생님이 영숙이한테 결혼하자고 하셨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잘 살아가면 그들도 곧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 말로 저는 책임을 지고 제 아이들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겪어온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빨리 녹는다. 그것은 같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다. 결혼을 결심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완료. 철용 선생이 재빨리 물었다. 영숙이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니?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를 수행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그냥 음식을 싣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면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영숙이 아이들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철용 선생님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셨다. 그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조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끊임없는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이 나를 찾아왔고 어머니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사람의 아이를 방문하세요. 당신은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기도 한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네, 만약 엄마가 원하신다면 특정 시간에 직접 만나뵐게요. 박철용 선생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세요. 아이언 드래곤 선생님, 자리를 좀 주세요. 형, 네, 거절해 주세요. 아니요, 그게 이제 제 직업이에요. 너무 바빠서 결혼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시간에 만날 수 있나요? 그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언 드래곤 씨에게만 해봤고 그저 이해하려고 할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는 막내 아들까지 설득했습니다. 엄마, 그래요. 적어도 그 애는 아직 살아있어요. 가야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니? 철용 선생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혼해서 새 집을 샀어요. 엄마, 우리는 그곳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면서 이런 결혼 생활은 평범합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철용 선생님과 같았습니다. 영수가, 나는 단지 너의 달콤한 말을 믿고 싶을 뿐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무슨 걱정이세요? 우리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갑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마침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일할 것이고 아이들도. 내가 계속 항의했지만 그래도 내 고집은 줄어들지 않았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장남의 마지막 말은 전해지지 않았다. 집 주변. 그 당시에는 아이들과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철용 선생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완료. 빌라이기는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것은 힘듭니다. 내가 문을 열 때 그 좌절감은 단독주택에 살았을 때의 좌절감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 철용 씨 집에 대한 내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씨, 차이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거야. 이해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일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짐을 풀고 있을 때 철용 선생님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영숙 식당은 얼마인가요? 내가 청소했어요. 매장의 위치가 좋습니다. 20년간 약 5억 원의 로열티. 저는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일해서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이 많아요. 저게 집이에요. 5억 달러? 그 돈은 어디에 있나요? 나에게 제공했다. 은행에 돈을 예치했더니 내 저축금이 노출됐습니다. 아, 그쯤에서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처음엔 바로 버리기 시작했어요. 질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차로. 나는 노력했다. 그날 밤 저는 실내기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반찬과 철용을 선보입니다. C씨가 갑자기 통장을 언급했습니다. 영숙, 우리가 팀이어서 참 좋네요. 제가 정부에서 계속 일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숙 씨의 재정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했으므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잠시 숟가락을 사용해 보세요. 바로 거기서 멈추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은행 계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전에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제가 평생 직업으로 벌어들인 돈의 액수이고 몇 달 안에 벌 수 있어요. 나는 너를 그렇게 믿지 않아. 영수가 뭔가 나쁜 일을 대비하는 것 같아. 철용의 표정은 슬픈 표정이었다. 빠른
처음 그 차가운 표정을 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소름 돋다. 영숙이의 연금 계좌는 이렇다. 무엇을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연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해. 오른쪽. 그때부터만 아이언 드래곤의 진짜 모습은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에 의해 공개됨. 모든 일은 다음 날 아침 제가 욕실에서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은 언제 비밀번호를 알았나요? CC가 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이언 드래곤 선생님. 이것은 휴대전화가 아닙니다. 비상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만약 CC가 갑자기 병이 난다면 내 가격, 귀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영숙 씨, 저 사람을 잘 지켜보세요. 내 계정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즉시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났다. 내 모습이 의심스러워서 부끄럽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렸다. 철용이 거래 내역을 읽고 있습니다. 잠시 CC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다르죠. 영숙 씨, 저는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한테 말해줬어야 하지 않았나?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제 큰 아들아. 내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그날부터 철용 선생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불분명한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 식당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왜 은행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마음에 드시나요? 나는 한 가지를 발견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공유하세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거주자. 제대로 관리해야 하지만 한 번은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임대료와 월세는 언제 지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먹으면서도 어떤지 궁금하네요. TV를 볼 때도 여전히 부동산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것을 제거했다. 영숙,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부부는 숨긴 후 건물이 됩니다. 제가 이 빌라의 주인이긴 하지만 이런 빌라에서 사는 건 농담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증권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모두 집에 가야 해요. 그는 나에 의해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내 친구였었어요. 저는 새로운 투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매우 좋습니다. 설명해드리죠. 그가 제시하는 문서에 주의하세요. 보니 이 엄마는 도대체 어떤 엄마야? 기금에 대한 최소 기여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철용 선생님, 이건 매우 위험해요. 은행에 맡겨두겠습니다. 현재 은행 이자율은 얼마나 많이? 인플레이션은 어떤가요? 생각해보면 그것을 보는 것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이 제품에는 최소한 10% 이상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철용 씨. 이 표현은 끔찍해요. 너는 너무 무섭고 사기꾼이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인데 뭘 하는 거지? 너는 내게 거짓말을 할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놓으세요. 정확히. 그것은 내 소유물입니다. 이제는 저축 통장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면서 이미 30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통장 3통과 아파트 등기부 사본 일부. 네. 하지만 통장에는 잔액이 기록됩니다. 100만 원 이하. 저당 아파트.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겠어. 영숙 씨. 그게 식당 청소에 쓰이는 돈이 맞죠? 5억 원짜리 건물이 월세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숨겨진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는 아기를 내 옆에 눕혔고 아기는 코를 골았습니다. 아이언 드래곤 씨를 보자 나는 몸을 떨었다. 추운 날씨. 이런 변화는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문득 이모가 식당에서 일하던 일이 생각났다. 나에게 한마디가 떠올랐다. 저의 여동생도 그래요. 선생님, 저는 단 4개월 만에 집과 은행 계좌를 잃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깨어나십시오. 철용 선생님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무섭습니다. 느껴보세요. 창밖의 달빛, 이상하게 추운 느낌, 철용 씨의 돈 이야기와 밤이 온다. 이것이 계속되면 내 일상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진화했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외출하곤 해요. 화요일은 하이킹 클럽에도 갈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노래 수업을 빼먹을 거예요. 그는 영숙 선생님이 그 등산 동아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다. 그게 당신에게 있다면 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는 거요? 하지만 산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처음에 왜 나에 대해 걱정했어요? 물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도 저는 산에서 그걸 했어요. 무서운 현대 사회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전화통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40년 이상 친구로 지내며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미용실에서 만난 남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왜 자주요? 전화할게요. 빌리실 분 있나요? 아니요. 사기꾼은 노년층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비상저축 계좌의 비밀번호를 모르시나요? 조정하세요. 그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영숙의 비밀번호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간단해 보이지만 조금 헷갈리네요. 필요하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ATM에 가서 돈을 드릴게요. 내가 거절하니까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내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날 이런 의심이 생긴다는 건 슬픈 일이죠. 그는 갑자기 내 휴대전화를 보면서 선글라스를 꼈다. 나는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뭐 하세요? 그 목소리는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플립 커버가 달린 일반 휴대전화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게 힘들어요. 나는 귀를 기울인 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그들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상의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나요? 저는 그것이 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온라인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내 큰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아요. 그들에 따르면 영숙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한다.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함께 살면 행복은 더 커질 거예요. 나는 무심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밖으로 나간다. 만약 철용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 나는 그냥 집에 있으세요. 이 레스토랑은 20년 이상 운영되어 왔습니다. 포기하고 나면 낙담할까봐 걱정되어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참을 수 없어요. 아닙니다. 철용 선생님, 내가 살아남을 텐데 왜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
그러자 철용 선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연, 영수가, 너는 내 거야. 날씨가 추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한 일 때문이에요. 단어는 중요합니다. 노인이 사기당하는 사례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매일 당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다음은 월별 건물 임대료 계산서입니다. 그는 그 주제를 꺼냈다. 월세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남성 집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내 이름이 통장에 변경되면 세입자 관리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태도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그 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즉시 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맞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막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자 큰 며느리가 선언했다. 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에는 직원이 있어요. 심지어 건물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저의 새아빠가 매우 친절했어요. 그는 장부를 보관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중에 건물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이를 볼 수 없습니다. 메신저. 며느리는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나는 온몸으로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감방에 갇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1층의 노부인, 김 선생님, 당신은 지난달 임대료를 냈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와서 집세를 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금융서적, 변경 또는 반환. 너무 슬퍼요. 제 통장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전 고용주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계정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작업하겠습니다. 돈을 이체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저도 초보자입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연락했고 모두 같은 의견을 말했습니다. 철용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날 통장을 바꾸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성가신 목소리로 저녁, 저는 철용 씨에게 건물 임대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체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철용 선생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대답을 주었다. 그렇습니다. 씨앗이 숙주입니다. 쉬운 줄 알고 알아냈어요. 그때 관리하면 더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돈을 지불할게요.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실제로 내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는 제가 사업을 했을 땐 경매를 했었습니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너한테 해줄게. 우리 가족을 부양해 주실 수 있나요? 저게 뭐예요? 내 큰아들은 가장 똑똑해요. 몇 달러만 빌려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내일. 나는 아침에 재빨리 은행에 갔다. 제가 방문해서 보니 월세가 제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2개월에 걸쳐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6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은 시시에게 이체될 것이다. 영숙이, 왜 은행이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그것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있어요. 시드 씨가 뒤에서 말했다. 이번이 처음이다. 너무 친절하셔서 무섭네요. 그냥 감상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이제 내 목소리는 누군가의 목구멍처럼 들립니다. 창조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밤에 그걸 느낀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30년을 같이 살면서 그 생각을 해왔어요. 나는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이제 매일 밤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서 그냥 연락했어요. 돌아다니는 동안 아들이 나를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털어내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나는 베개에 누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멈추는 방법을 모른다. 한 달 정도 동안은 몰랐는데 오늘 아침 이후로 철용 선생님의 의견이 바뀌었나요? 심치. 나는 과식을 피한다. 나는 너를 영숙이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은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식당 청소 비용으로 지불한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막내 아들에게 줄 돈이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걸 꼭 적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때에 아이언 드래곤이 밝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사라졌고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당신의 키에 단 악센트는 무슨 뜻인가요? 아들의 결혼식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임차인이 됐네요. 저는 모든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귀하는 세입자를 편안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월세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철용대군의 눈이 다시 밝아졌다. 너무나 달랐어요.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밝고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영수가, 너는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년간 당신이 가진 전부였나요? 저는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숨겨야 했을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알고 있나요? 식당 청소할 때 커플이 되는 방법은? 철용 선생이 받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자 공격적으로 변했다. 5억을 썼는데 통장에는 별로 돈이 없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나요? 당신과 건물. 그 자산의 가치가 10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서 통화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연된 시작. 지금은 큰아들에게 전화하고 있어요. 돈은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그들의 아들과 공모하여 이 정보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저는 여기 있고 그 남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합니다. 내가 그것에 반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 전화를 확인했을 때 나는 머릿속에서 이모가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단어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인간의 한 예이다. 그가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는 달콤한 꿀을 듬뿍 뿌렸지만 그 후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돈을 흔들면 그들은 당신의 돈을 빼앗을 것입니다. 나는 한때 탈출해서 이런 새로운 집을 찾은 적이 있다. 남의 돈을 훔쳐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밖에서 철용의 울음소리와 씨앗의 부름이 들려요. 난 무서워요. 지금은 조금 무섭네요. 나는 너무 바빠서 곧 그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약 3억 명이 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자율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 뒤에 또 전화가 왔다. 형,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식당. 건물 내부에서 5억 원이 파손됐다. 게다가 이번에는 월세도 같이 내는데요. 실수 없이 깨끗하게 하세요. 저는 지난번과 같은 실패를 피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실히 성공이네요. 저 노부인은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건물과 현금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딱 3개월만 더 있으면 됩니다. 차가운 땀이 나요. 나는 욕실 문에 기대어 앉았다.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공포에서 벗어났다. 온몸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들 수 없어요. 나는 설철용 마스터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물 소리 같네요. 대화가 끝나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죠. 소룡 씨는 새벽역 근처에 있어요. 영수가, 나는 깨어나자마자 그것을 했다. 은행에 가야 해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꼼짝 못하게 되었다. 얼마 전 저는 동생에게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철용 선생님이 떠나신 후 저는 빨리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걸 받자마자 아들은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 드디어 전화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주일 내내 보내주셨어요. 당신이 매일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날 밤 나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드디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그곳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곧 나갈게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니요. 지금 나가시면 월세가 600만입니다. 나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용 선생님은 내가 갑자기 외출하면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다른 계획이 있어서 큰아들과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완료되면 은행으로 바로 가세요. 다행히도 지점장님이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점장이 찾아와서 전액을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 계좌를 해지했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제안해 주세요. 또한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달 임대료를 받기 위해 각 세입자에게 전화합니다. 다행히도 부동산 중개인이 통장을 빌려준 대가로 매장 방문도 도와주었습니다. 가게의 단골 손님인 주인이 당신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들에게 연락했어요.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도착했을 때 철용을 봤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씨앗이 도착했을 때 긴장했습니다. 영숙, 너를 봤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나는 다시 쇼핑을 간다. 오늘 밤은 뭐 먹지? 당신에게 어필할 것 같아서 드리고 싶었어요. 명태 스튜를 요리해드릴까요? 우리가 똑같아도 내 가슴은 찢어질 듯해.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잘 봉사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블랙아웃 잔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영수가, 너는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더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도 그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저는 철용이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서로를 신뢰합니다. 다음 이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내다. 대신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해냈지만 그것은 단지 폭풍 전이 고요일 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철용 선생님이 떠나시자마자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통장 도장과 옷 몇 벌을 샀습니다. 마지막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과 등록부 사본. 그건 사진일 뿐이에요. 미안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뒤 나는 문을 닫았다. 그가 도둑처럼 나타나 숨었을 때 나는 온몸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고통스럽다.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2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중 하나를 CC 아이언 드래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어요.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깨끗이 하세요. 내 손에는 600만 원이 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세입자 그룹을 잊지 마세요. 그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직접 마무리할게요.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혹시라도 설령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이 내 남편이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큰아들 집에서 계좌를 바꾸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철용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전화가 계속 울렸다. 그들은 하루에 여러 번씩 온다. 우선 저는 그에게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영수가 끝났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해보자. 영수가 집으로 돌아가렴. 임대료 전액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분노한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를 상대로 결혼 사기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죠. 당신 덕분에 돈이 절약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도 제 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사기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저는 제 상태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형사님께서 박철용 씨라고 하셨을 때 놀랐나요? 정말 우연이네요. 그는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으로 갔다. 우리는 60대 남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여자이고 건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가 그것을 폭파하자 또 다른 시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끌어들였을 때 그를 발견했습니다. 외무부 장관 철용.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을 여행하세요. 그는 많은 여성, 주로 자산이 있는 60대 이상의 여성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고, 전략도 똑같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애정 어린 태도를 가지십시오. 결혼하고 나서는 돈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마, 그놈이 나를 괴롭히면서 내 물건을 훔쳤나 봐요. 당신이 재빨리 탈출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일반적으로 재산을 잃어버린 후 경찰에 신고하고 2주 정도 기다리세요. 이미 끝난 거야? 큰아들 철용이가 우리 집에 왔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큰아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없을 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대전 출신의 박철영 형사님께서 친절하게 전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날 것을 계획했지만 당신에 대해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당신의 자식이었고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많은 피해자들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현관문 자물쇠와 열쇠를 설치했어요. 엄마,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얼굴 인식 기능 변경.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집안일을 한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에 음식을 넣고 새로운 커튼을 걸었습니다. 모두와 엄마, 이제부터 자주 여기 올게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소란을 피웠다. 따라서 2개월, 3개월 후 나는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처음엔 밤에 늘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노래 수업이 곧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렇게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노래 수업 친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는 그것을 저와 하이킹 동아리 회원들에게 주었습니다. 정확히 저는 그것을 당신께 보냈고 그동안 당신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떠나서 슬퍼요. 그는 대전에 가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아이언 드래곤 사건의 희생자는 한 장소에 모인 6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마침내 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집 서류가 도난당했고 저는 3억 달러를 거의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썼지만 사람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당신을 만난 후로 마음의 짐이 덜어진 것 같아요.
재판은 5년형을 선고받고 종결되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저는 금융 사기 예방에 대해 가르칩니다. 나는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는 사랑이 전부입니다. 아니요. 특히 우리 나이에 비해서는요. 아기를 낳을 때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알아보고 적어도 6개월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재산과 합치지 마세요.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고 외로움을 느끼지 마세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행복이기 때문에 혼자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밤이 되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외로움은 그저 내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엄마, 오늘 밤에 뭐 드세요? 오늘은 주말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매일 저녁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손주들도 제 집을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은 매우 시끄럽고 바빠요. 내가 뭘 했는데? 당신은 빠르죠? 마침내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운 말로 달콤하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삶 속의 평범한 것들이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 진짜 마음. 나는 600만 원으로 행복하다. 삶을 연구하다.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무료로 수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영숙 씨는 62세로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설이에요. 저는 20년 이상의 레스토랑 경영 경험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부유한 노년.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면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나는 후회스러운 일을 후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큰 피해 없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노인층이 결혼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을 보유한 60세 이상 개인의 집중. 여성들이 중요한 타깃이 되고 있다. 특히 결혼할 때는 조심하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녀를 잘 알아보세요. 최소 6개월 분의 교과서를 참고하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었다. 저는 설리지혜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이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가입하고 자세히 알아보세요. 군대. 주간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 당신은 조직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